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설 영상은 추기모 8회가 되도록 하겠죠. 자, 이제 8회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올릴 영상은 7회까지죠. 그렇죠. 1회부터 6회까지 우리 한강 친구들이 했고요. 나머지 이제 1회부터 6회까지는 조금 나중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7회, 8회, 2회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건 또 막 엄청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도 화이팅 하시고요.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BC가 정수이고요. 얘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식으로 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오른쪽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정리밖에 할 게 없죠. 자, 그럼 정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x 플러스 4분의 x는 그냥 곱할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것 먼저 잘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분이라는 걸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4분의 x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곱하기. 자, 쟤를 통분 좀 해봅시다. 자, 통분하시면 그냥 둘이 곱할 거니까 그냥 2x 곱하기 루트 x 빼기 2를 그대로 써주시고 얘를 통분했을 때 얘가 그대로 올라가니 2x가 될 거예요. 자, 빼기. 자,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괄호 한번 더 칠게. 자, 얘네들이 곱하면 무슨 식? 합차 공식이 될 거니 x 빼기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얘를 또 정리 좀 해볼 건데 자,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요것부터 약분부터 해도 되겠죠? x랑 x를 약분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x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x 빼기 2가 나올 거고요. 자, 분해. 자, 위에 정리하시면 x가 나오겠고 다음 플러스 4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얘들아 다시 얘도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4는 약분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도록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되냐? 얘는 루트 x 빼기 2분의 1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유리화라는 걸 시작해야 될 거니 자, 유리화하면 똑같이 합차를 곱해서 아까 우리 합차 배웠죠? x 빼기 4분의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할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2까지 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모양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 앞에 붙어 있는 a는 1이 될 거고요. 다음 b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4. 자, c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니까 c는 1. 그렇게 해서 4 더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적인 유리식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전체 집합 유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뭐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는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항상 참인 걸 골라보라고 이야기했으니 자, 선생님 보기 1번부터 쭉 보면서 같이 판단해 봅시다.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P가 어디 안에 들어온대요? 그렇죠. Q에 들어온다라고 했으니 P면 Q이다. 우리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꿨을 때 P가 Q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P가 지금 Q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니 다시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Q가 R한테 들어옵니까? 를 물어보는 거겠죠. 아니겠죠. 다시 Q가 R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3번 볼게요. R이면 not Q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조금 바꿔볼게. 그러면 라지 R이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Q의 여집합한테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Q의 여집합은 막 반대란 말이야. 여기 막 엄청나게 큰 반대. Q 말고 나머지 요 밖의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밖에 있는 파란색 범위 안에 R이 들어갑니까? 했을 때 지금 R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4번 볼게요. 얘들아, not R이면 뭐래? not P다 라고 줬어.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우리 원래 명제가 참이면 어떤 명제도? 그렇지,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내가 얘를 P면 R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P가 R 안에 들어옵니까? 라를 물어보는데 반대겠죠. R이 P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얘도 거짓이 되면서 정답은 일단 기본적으로 5번을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 확인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럼 얘도 not p가 not r한테 들어간다는 거 했으니 자 다시 대우를 때리면 r이면 p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얘는 large r이 p 안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다시 r은 p 안에 포함되는 게 확인이 됐으니 정답은 5번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해석해 보시고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색칠 잘 해보시면 돼요. 특히 3번 같은 거 알겠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명제 P의 진리집합 P에 대해서 항상 옳은 걸 고른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 그럼 여기서는 봐야 될 거는 모든하고 어떤이에요. 자 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모든이라는 뜻은 일단 한번 정리 좀 다시 해볼 건데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말은 자 P라는 놈이 당연히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어떤 X에 대해서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P라는 게 뭐가 아닌데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라는 표현을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 개념 때 다 했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라는 건 이 모든 애들 전부 다 P가 될 거니 당연히 전체 집합하고 P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들 노란색 잘 보시면서 따라오면 돼. 자 다시 모든 X가 not P다 라고 하는 건 자 이 생각 해볼게 얘들아 모든 X가 not P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P의 무슨 집합이? 여집합이 전체인데 그게 거짓이래요. 자 그게 거짓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얘를 참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얘를 참으로 바꾸려면 얘를 부정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부정 때렸을 때 참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정 한번 떼볼까? 이 친구 부정 때리면 어떤 X에 대해서 뭐 P다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어떤 X니까 P다 요거잖아. P가 곧 뭐가 아니어야 돼?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도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했는데 그게 참이니 곧 다시 P가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를 표현해야 되는데 전체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얘도 거짓이 나오겠죠. 다시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야. 그럼 다시 부정을 때리면서 와주셔야 되겠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곧 P가 뭐가 돼야 돼?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거짓이 되면서 얘도 뭐야?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안 되니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갈 건데 자 다시 어떤 X가 P다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도 다시 부정을 때려서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라고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X니까 전체 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P라는 걸 보고 싶으니까 난 얘 여집합을 양쪽에 달아주시면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다 해서 얘는 그대로 참이 되도록 하는 게 보이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든 X와 어떤 X에 대한 진리집합을 전체 집합과 공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니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두 집합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줬겠죠. 자 그럼 다시 1부터 4까지 A부터 3까지를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때 얘는 정의역이 될 거고 당연히 Y는 공역이 되겠죠. 아직 뭘 안 돼서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역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fx를 지금 y는 -2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로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차 함수 잘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는 친구가 될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당연히 되지 않나?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 1차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긴 할 건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당연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모든 공역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얘를 모두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함수는 왜 배운다 그랬냐면 그렇죠.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이제부터 우린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b니까 얘는 감소함수인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주시면서 얘는 y는 -2x 플러스 b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x가 1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가 x가 1이고요. 여기가 x가 4가 나올 때 자, 이 범위 안에서는 모든 애들이 선택이 당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공역이 여기에 선택이 되려면 당연히 경계의 끝과 끝이 되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은 당연히 1을 가질 때 얘가 무슨 값? 함수값의 최대값을 가질 거고 4를 가질 때 함수값의 미니멈을 가질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을 쓸 때 가장 큰 값이 누구? 3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저 2차 함수는 아니 1차 함수는 1,3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4를 지날 때는 4,a를 지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따라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 위에 점이니까. 그럼 대입했을 때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나오면서 b는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b는 일단 구했고요. 당연히 b를 구했기 때문에 a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럼 a라는 친구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b인데 b가 5가 나올 테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 a 더하기 b는 2로 계산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우리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지만 1대1 대응에서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그럼 공역을 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제발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본인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문제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무슨 수이고 음수이고 자,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직선을 줬는데요. 그때 3,4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난 점을 각각 a랑 b로 놓고요.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다시 넓이가 나왔잖아, 얘들아. 선생님 넓이 나오면 뭐 하라 했지? 도형을 찾아야 돼. 무슨 도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길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나는 요 길이, 밑변과 높이와 2분의 1만 정확하게 하시면 넓이를 알고 그거에 대한 최소값을 먼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최소값 구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을 테니까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을 거야. 뭐야? 산술기하겠죠. 근데 산술기하 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정보를 다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일단 우리 좌표부터 따질 건데요. 일단 직선이 있긴 해. 그럼 우리 직선은 보통 너네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3,4를 지나는 직선을 바로 만드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 기본적인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1차원적인 풀이를 먼저 해볼게. 그럼 얘는 3,4를 지나니까 4는 a가 아니죠. 3a 플러스 b가 나오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막 정리를 할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 여기서 a랑 b를 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y절편과 x절편을 각각 구할 수밖에 없겠죠. 왜? x절편하고 y절편을 각각 구해줘야지 우리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알고 당연히 원점부터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절편은 당연히 y에다가 0을 넣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야. 그 다음 y절편은 그냥 여기다가 0을 넣을 거니까 얘는 b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요 길이는 b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흠칫 놀라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분명 그랬잖아요. 좌표랑 길이는 다르다고. 자, 다시 한번 써줄까? 좌표와 길이는 달라. 자, 좌표랑 길이는 무조건 다르단 말이에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만 나올 수 있고 좌표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그림상을 봤을 때 당연히 b의 좌표도 양수가 되겠고요. x의 좌표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그냥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 마이너스라는 게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양수지? 라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정보를 흘린다 안 흘린다? 흘린다. 뭐 기울기가 무슨 수래? 음수래. 이걸 이용하셔야 되겠지. 그럼 따라서 a라는 친구는 음수가 될 거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까지 달면서 플러스가 되겠고 b는 어차피 양수였잖아. y절편이니까. 됐어? 그래서 양수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다. 자, 그럼 난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곱하기 높이니까 b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문제를 좀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뭐 a로 정리해도 되고 b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뭘로 정리할까? 우리 a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럼 a로 정리했으면 자 봐봐 A는 자 넘기면 4 빼기 B가 되겠고요. 그거를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면 어때? 복잡해져 얘들아. 봐봐. 애초에 분수인데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마찬가지 그냥 보통은 X를 많이 잡고 풀어서 B를 한번 볼게. B는 4 빼기 3A가 될 거야. 선생님 왜 A로 풀면 안 돼요? 풀어도 돼요. 근데 조금 복잡해 보이겠고요. 애초에 A는 3분의 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져. 그치? 그래서 그냥 B는 4 빼기 3A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계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2A분의 자 갑시다.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9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인데 플러스 24A 그 다음에 마지막 16이니까 마이너스 16까지 나오면서 항의 개수를 이렇게 위에 3개 아래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얘들아 A로 정리했다면 항의 개수가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A 그 다음 플러스 12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8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가지고 지금 최소값을 구해 볼 건데요. 자 생각해 보자. 분수 모양 나왔으니까 일단 뭐가 생각나야 돼? 그래서 산수에게 생각날 수 있겠지. 그럼 양수 조건 찾아야 되네. 양수 조건. 자 A가 무슨 수라 했죠? 음수죠. 근데 그 앞에 다 뭐가 달려있어? 그렇죠.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쳐서 양수가 돼서 양수 조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위로 올라올게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2분의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8 그리고 플러스 12까지 하면 되니까 얘는 어차피 일정한 상수고 얘도 양수 더하기 양수야. 그럼 산술계를 잠깐 써봤을 때 얘는 크거나 같겠죠? 이 루트에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해볼까? 둘이 없어지니까 4, 9, 36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 뭐가 나오지? 12라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다.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아니라니까 얘들아. 기울기 음수라고 줬잖아.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렸을 거라고. 그럼 여기 10이랑 여기 11을 더할 거니까 얘의 넓이의 최소값은 12가 아니고 12 곱하기 2가 되겠죠. 2배니까. 그럼 24로 완성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곱이 일정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합을 구하라는 것도 알겠고 양수 조건까지 만족을 했으니 이 문제는 활용 중에서도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 얘는 복습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자 우리 힌트 잘 놓치지 말고 오시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볼게. 얘들아 얘를 지금 역함수 직접 구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애초에 역함수가 있을 거예요. 왜? 얘도 유리함수고 얘도 무리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의 역함수는 각각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친구를 A로 놓고 이 친구를 B로 놨을 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로 우리가 바꿔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F 역함수 4가 A가 될 거니 이 첫 번째 식에서는 그냥 FA가 뭐가 되는 애? 4가 되는 애를 찾아주셔도 상관이 없겠지. 뭐 하는 거야? 함수 F를 합성한 게 되겠죠. 다시 얘도 마찬가지. 함수 G를 양변에 합성하게 된다면 G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성, 역함수를 잘 합성해서 우리가 원함수로 잘 풀어내겠다라는 게 여기 포인트가 될 거야. 자, 그럼 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A 빼기 2분의 여기선 3A 빼기 5가 4가 되는 거니까 자, 양변에 A 빼기 2를 곱했을 때요. 3A 빼기 5는 얘는 4A 빼기 8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A는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요. F 역함수 4라는 건 A가 3일 때니까 3 플러스로 일단 먼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 밑에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GB가 마이너스 2니 그대로 얘도 B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조금 내려올게. 마이너스 루트 4B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자 마이너스 1을 1로 넘기면 3이 되겠고요. 루트를 남겼을 때 루트 4B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뭐 양변을 제곱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얘가 뭐가 내 안에 있는 숫자가 9가 되면 루트 9는 3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아. 뭐 제곱하나 똑같은 거지. 4b 플러스 1은 9가 될 거니 b는 뭐야? 계산할 수 있다. 넘기면 8 나누기 4 하니까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3 더하기 2를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 답은 몇이다? 5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해도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또는 합성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이 정도는 다 할만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정수 A, B에 대해서 다음 세 조건을 준 다음에요. 자, 우리 충분 필요 조건을 다 알려주고 있죠. 그때 B 빼기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 위에 것부터 처리를 잘 하시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B랑 A를 구하라는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자, P는 그냥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냥 완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요, 지금. 자, 그럼 Q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은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4까지다. 요 정도는 우리 계속 풀어왔으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요걸 막 깊게 지금 설명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R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인수분해가 1과 2로 가능할 테니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갑니다. 선생님 지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는 뭘 잘 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주어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했었어. 자, 갑니다. 그럼 주어가 둘 다 P네. P가 뭐 하니까 Q를, 그죠? P가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이야기했어. P가 충분해요. 그래서 Q한테 줘버릴 거고요.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R이 P한테 줄 수밖에 없겠죠. P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3단 논법이 통하지 않을까? R이 P한테 주고 P가 Q한테 줘. 그럼 R이 P한테, P는 Q한테 쭉 연결되면서 R이 P한테 주고 P는 Q한테 주면서 우리 포함 관계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부등식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수직선 그려가면서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직선 하나 쭉 그려봤을 때요. 우리 어떤 생각할 수 있냐? 가장 큰 게 누구냐면 Q가 되겠죠. 왜요? Q가 제일 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체크할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조금 넓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왜? 범위가 크니까. 색칠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릴 게 P인데 P는 A부터 B까지니까 한번 다시 A부터 B까지 이렇게 요 안에다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런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R이 제일 조그맣게 있어야 되니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럼 자,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잘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는 A가 더 커야 되고 A보다는 1이 더 커야 돼. 그리고 동시에 얘도 2보단 커야 되고 B보단 4가 더 커야 돼. 일단 이런 것까지는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 등호는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마이너스 4랑 A 중에 얘 A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범위를. 근데 색칠돼 있고 색칠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같아도 돼요. 왜? 얘가 더 한 개 많아요. 둘이 같아지잖아. 둘이 딱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하나 더 갖고 있고 얘는 하나 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크고요. 그 반대 조건을 생각하면 A랑 1 중에 A가 더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 둘이 같아져 버리면 얘가 한 개 더 많아지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겠다. 다시 얘도 마찬가지. 2랑 B 중에 B가 더 커. 근데 둘이 같아져 봐. 그럼 둘이 같아졌을 때 2를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호를 붙이면 안 되시고요. 얘는 당연히 등호를 붙이셔야 되겠다. 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A의 범위와 B의 범위가 다 나왔는데 A의 B의 범위는 정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자, B 빼기 A의 최소값을 물어볼 거니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그렇죠. B의 최소에서 최대를 빼야지 최소가 되겠죠. 그럼 B의 최소는 2보다 큰 3이 될 거고요. A의 최대는 1보다 작은 0이 되면서 3 빼기 0 했을 때 정답은 3이 되도록 완성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등호가 아직도 성립할 조건을 모르는 친구들은 계속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둘이 만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더 한 개 더 많은데 그럼 등호 붙이면 안 되겠네. 이런 걸 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 요거 하나 잘 봅시다.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요. 자, A랑 B가 집합이 같다라는 건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원소가 같아야 되겠지요. 자, 원소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조건제시법으로 줬고요. X랑 X는 뭐 둘이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으니 그냥 뒤에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A를 자세히 봤더니 A랑 B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알 수 있겠다. 2차 함수와 X축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나왔어. 뭔가는 모르겠지만 B를 조금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위에서도 했었죠. 7번에서도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1이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과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쟤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올라오고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나올 거고요.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범위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x축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x축보다 같거나 작은 걸 확인할 거니까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얘 근은 마이너스 2랑 4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되는 게 누구랑 누구라고 지금?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니 이거 그대로 대입하는 친구들은 이상한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뭐 근과계수를 쓸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인수분해를 하라고 준 것 같지는 않고 근과계수의 관계니까 자,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건 둘이 더했을 때 2가 나오겠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1분의 b가 되니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 나오면서 완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8이니 두 개를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정답은 16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등식에 해를 줬을 때는 뭐야?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가 같아야 되니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을 때 저 바 앞에 있는 걸 잘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으로 줬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로 봐서 그러면 정역과 공역을 주는 거겠죠. 자, 그때 fgh라는 함수가 존재할 때 f3 빼기 f1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난 f라는 함수가 궁금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f가 1대1 대응이니까 우리 f라는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할 것 같아. x가 1, 2,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또 얘도 1, 2, 3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선생님이 f라고 둘 거고요. 1대1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 자, g랑 h는 너무 쉬워. g는 항등함수야. 얘들아, 항등함수가 뭐인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항등함수는 y는 x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치역이 몇 개? 하나인 걸로 몰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 조건 볼게요. F2는 뭔지는 모르겠어. 그치? 왜? 아직 우리가 정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G3은 알걸요? 왜? 항등함수지. 뭐 넣었어? 아, X에다 3 넣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답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이 모든 게 똑같으니 얘는 3이 나올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F2가 3이니까 얘가 이제 3으로 직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애들은 절대로 3이 갈 수 없을 거고요. 하나 더. 상수함수지. 얘들아, 상수함수 H1이 3이야. 상수함수는 X에 뭐가 들어가도 몰빵된다 그랬지. 누구로 몰빵돼? 3으로 몰빵되겠네. 그럼 상수함수는 그냥 이제부터 3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H3도 뭐라고? 3이라고. 왜? 얘들아, 3을 넣어서 3이 되는 게 아니고 뭘 넣어도 3이 되는 상수함수가 될 거야. 자, G2가 뭐라고? 항등함수잖아. 그럼 2를 넣었더니 얘도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나오겠지? 그럼 나머지 F1은 뭐가 돼야 돼? 2가 될 수밖에 없으니 F1은 2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하나, 3은 1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사하라고요. 항상 1로 조사하라고 합니다. 왜?
항등함수는 너무 완벽한 존재고 항등함수를 이용해서 상수함수까지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정보로 1대1 등까지 잘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해볼까? F3에서 F1을 뺄 거니까 F3은 1이네. 거기서 F1을 뺄 거니까 2를 빼는 거.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들을 천천히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XY가 실수일 때 참인 명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화살표를 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럼 무조건적으로 우리 포함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포함관계. 자, 됐어. 선생님, 포함관계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진리집합을 따질 수 있으면 다 따지시면 좋아요. 그게 뭔 말? 진리집합, 곧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아야 돼. 무조건 왼쪽이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왜? 얘가 범위가 훨씬 커야 포함 들어가겠죠. 벤 다이어그램 잘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얘들아, 1번 같은 경우에는 x가 여기에 0이 되는 게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지. 그럼 1하고 4가 1에 들어갑니까? 1만 들어가고 4가 못 들어가니 곧 얘가 반례가 되니까 얘는 항상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역은 참이지. 예이면 예이다. 맞잖아. 1은 저 안에 포함되겠죠. 자, 2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 얘들아, 실수 모든 애들이 여기다 대입했을 때 무조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만 같은 거 넣어보세요. 그럼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에서 위배가 되겠다. 그럼 어떤은 조금 성립이 되겠다. 그치? 자, 3번 볼게요. x 더하기 y가 짝수면 xy가 짝수다. 뭔가 맞는 말 같아. 그치? 자, 한번 해볼게. 얘는 짝 더하기 짝도 짝수지만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했어. 홀수들을 몇 번 더하면 짝수번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는 경우의 수가 2개나 있고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 얘도 역이 참인 거지 원래는 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하나만 만족하면 돼.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대요.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막 계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에 집중하셔야죠. 어떤 거의 제곱이야. 그럼 제곱수는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얘들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음수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x가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만약 허수였다면 되겠지만 애초에 문제에서 어떤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x가 4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4가 있겠죠. 얘는 8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4하고 8이 있으면 그럼 여기 있는 모든 3개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역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합의 포함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하나씩 다 따져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 이런 걸로 많이 틀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틀려 오시면 점수는 떨어지니까 공부 좀 잘 해봅시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두 함수 fx랑 gx에 대하여 자, h합성 gx가 fx가 되도록 할 때 그때 h3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 문제가 시키는 대로 조금 해볼 건데요. 합성함수 문제이긴 하잖아. 자, 갑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어차피 h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h를 잘 이용해보면서 풀 건데요. 자,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자, hx 우리 뭔지 알아볼라? 몰라. 근데 우리 hx 자리에 누굴 대입할 거냐면 gx를 대입할 거거든요. gx가 뭐야? x 빼기 3이지. 그래서 그거는 fx라고 그랬으니까 2x 플러스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h3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괄호 안에 6이 되려면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6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6 빼기 3은 3이니까. 그럼 그대로 x에 6을 대입할 때는 h3이라는 친구가 6 대입했을 때 1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16이 나오면서 정답은 16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뭔가 어렵게 보이는 듯 하지만 이렇게 풀면 장땡이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우리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풀이죠. 선생님 다 알려줬던 거. 두 번째 풀이는 자, 선생님 분명히 x 빼기 3이라는 걸 t라고 치환한다 라고 해도 된다고 했지.
자, 선생님 분명히 했다. 치환하면 범위와 변수가 자꾸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거를 체크하시면서 가야 돼. 자, 치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합성함수로 볼 수 있을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x라는 존재들은 다 뭐냐면 1차 함수,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다시 볼게.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야. 괜찮겠어? 자, 근데 잘 생각해봐. x 빼기 3이라는 건 당연히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가 되겠죠. 자, x 빼기는 1차 함수면 자, 기울기가 몇이야? 1이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x 빼기 3은 t. x에 뭔가 막 넣어. 모든 실수를 넣어. 그러면 얘는 치역이 되겠지.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얘도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왜? 계속 올라갈 거야. 계속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x랑 t에 뭐가 동일하다고? 그렇죠. 범위가 동일하잖아. 자,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뭐 해도 돼? 대체해서 써도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x랑 t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x로 하나, t로 하나 함수는 똑같다라는 거겠죠. x랑 t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얘는 ht라는 놈은 자, x 대신에 t 플러스 3을 넣어야 되겠죠. x 대신에 t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ht라는 놈은 2t 플러스 10이 나오면서 그대로 뭐 넣어도 돼? 3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 x의 범위와 t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t에다 3을 넣나 x에 3 넣나 똑같은 함수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을 넣게 된다면 h3이라는 건 16이 나오겠다. 자,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지, 범위가 다른데 막 치환해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풀이는 요거죠. 그냥 합성했을 때 뭐야, 요 안에가 3이 되려면 x에 6을 넣으면 되겠네. 그럼 x에 6 넣었으니까 그냥 얘도 6 넣어보고 얘도 6 넣어봐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될 거야. 하지만 요런 것도 잘 치환해서 푸는 거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우리 x에서 x를 함수 f를 준 다음에 자, gx도 x에서 x를 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g3이 4일 때 g1을 구하고 싶은데요. 그때 얘네들을 만족하는 걸 구할 거니까 얘는 일일이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풀 땐 천천히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얘들아 g3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x에 뭐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할 수가 있어야 돼. 선생님 왜 다른 거부터 대입하면 안 돼요?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x를 대입해서 g를 구해야 되는데 g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얘 하나밖에 없어서 x에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거 다 써봅시다. x에 3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지 볼까? g3이 뭐라고? 4. 따라오겠어? 여기 4야. 그럼 f4를 구할 거니까 f4는 1이 나오겠네. 그럼 1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다시 x에 3 넣었으니까 f3을 구하래. f3은 5가 나올 거야. 그럼 얘 뭐야? g5가 나오겠죠. 아, 그럼 g5가 나와버렸네. 됐습니까? 그럼 다시 x에 또 뭐 넣을까? 그렇죠. 5를 넣어야 되겠지. 왜? 이제 g5를 알잖아. 그럼 다시 g5가 뭐라고? 1. 그럼 f1 구하면 되니까 f1은 3이다. 다시 x에 뭐 넣었다고요? 5 넣었다고요. f5는 쭉 올라가면 2가 되겠네. 그러면은 g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g2가 3 나왔네? 아, 3으로 시작해서 5도 구하고 2도 구하고 이제 계속 뭔가 나오겠죠. 계속 조사해 봅시다. 자, x에 2를 넣어볼 거야. x에 1을 넣으면 g2가 몇이라고? 3이라고. 그러면 f3은 5가 될 거잖아. 5가 되겠고요. 다시 x에다 2 넣었으니까 f2는 4가 나오면서 g4가 5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자, 아직 1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겠죠. 자, x에 4를 대입했을 때 g4가 5래. 그럼 f5는 2가 나오겠죠. 그럼 2는 다시 4를 넣었을 때 f4는 1이니까 g1이 2가 나오는 게 끝나면서 g1은 뭐다? 그냥 2로 결정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는 문제가 될 거고, 자, 이걸 직접 구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뭔가 차근차근 하나씩. 근데 선생님이 지금 너네한테 뭘 자꾸 강조하고 싶으냐면 요거 x에 3 넣고 5 넣고 2 넣고 4 넣고를 좀 정리를 좀 옆에 해놓으세요. 왜냐면 자, 이거 계산할 때 괜찮은데 또 여기서 할 때 잠깐만 내가 뭐 넣는 거지? 1을 넣는 건가? 이러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가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두 집합 A랑 B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 새로운 집합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지금 A라는 건 뭐냐면 X바니까 X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X는 뭐냐면 4의 약수니까 우리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1, 2, 4가 되겠죠. 자, B도 볼까? X바니까 X를 볼 건데요. 자, 그때 X는 뭐래?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만 보라고 했으니 얘 같은 건 우리 바로 2랑 4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정수 누구죠? 2랑 3이랑 4가 있겠죠. 자, A랑 B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새로운 집합은 X바, X야. 근데 그 X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A 교집합 B를 보라는 거 아닌가? A 그리고 B.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 그럼 누구 있죠? 그렇죠. 2랑 4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우리 2랑 4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너무 쉽지 않니? 얘가 2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K가 뭐야?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함수를 어떻게, 새로운 집합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제시법에서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걸 잘 보시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전체 집합을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 친구도 1부터 10까지만 보겠다라는 거겠죠. 딱 10개에서만. 자, 그럼 P라는 거랑 Q라는 거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P도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P 얘들아, 9의 약수 뭐 있죠? 그렇죠. 1, 3, 9 해서 총 3개가 있을 거고요. 자, 얘 한번 정리해 봤을 텐데 X가 뭐보다 작다? 2분의 19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 9.5보다 아니죠. 맞죠? 9.5? 9.5보다 작은 거. 그럼 뭐 있어? 얘들아? 얘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있겠죠. 됐어? 자, 왜 1부터 9까지 있는지 알겠죠?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만 있는 자연수들만 있을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Q랑 P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때 집합 X의 개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뭘 구하는 거야? 선택권을 우리가 부여할 거니 자, 누구누구한테 선택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X는 무조건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P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무조건 1하고 3하고 9의 선택권은 없어요. 자, 얘네 선택권은 전혀 없겠죠. 왜? 무조건 뭐 할 거니까? 포함할 거니까. 그래서 근데 X는 누구 안에 들어간대? Q의 부분집합이니까 Q의 원소들로만 구성할 거야. 자, Q 몇 개 있었죠? 지금 원소의 개수가? 9개 있었죠. 자, 이 9개 중에 1하고 3하고 9가 여기 안에 전부 다 있는데 1하고 3하고 9의 선택권이 박탈당했으니 나는 이 3명의 선택권을 박탈시킬 거야. 그럼 몇 명의 선택권이 있어? 그렇죠. 6개의 선택권이 있겠지. 그게 뭐 2, 4, 5, 6, 7, 8 해서 이 6개 선택권이 있는데 얘네들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의 총 경우의 수를 2가지씩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몇 제곱이야? 6제곱이 되면서 이의 6제곱은 64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저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64가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도 선택권을 자꾸 강조하고 있고요. 부분집합도 설명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야, 얘는 무조건 여기 안에 포함될 거니까 얘네 원소들로만 구성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야. 자, 공집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 A랑 B는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상태에서 본다. 자, 그럼 우리 당연히 얘는 뭘 할 수가 없냐?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큰일 나. 왜? 원소도 모르고 포함관계도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리 일단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보냐면 차집합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집합도 풀어보고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차집합이 보이니까 A 교집합, 자, B 교집합의 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됐어. 여기까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이 여집합이 보이니까 안에 쏙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걸 드모르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몰라도 돼. 일단 드모르간이라는 걸 잘 몰라도 어쨌든 여집합은 반대의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뀔 거고
A로 바뀐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처리했을 때 연산기호가 2개 있으니 우리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그대로 분배해볼게.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A인데요.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A 교집합 A는 그냥 A야, 얘는. 됐어? 그리고 얘들 이거 잘 생각해볼까? A교 B여가 뭐였냐면 A 차집합 B죠. 자, 선생님 A 차집합 B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그렇죠. 순수한 A잖아. 자, 순수한 A이기 때문에 순수한 A랑 A를 합쳐봐. 뭐가 돼? 그냥 A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자, 아마 여기서 끝내고 이게 뭐지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A 차집합 B랑 A를 합쳐버리면 그냥 A가 되겠죠. 순수한 A와 그냥 A를 다 더하면 그냥 A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막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 여집합부터 쭉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가볼게요. 이거가 맞죠? A 합집합? 그렇죠? 맞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뭔가 막 대입을 해봤을 텐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져요. 자, 이거 다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 자, 얘도 해석이 필요한 거야. 해석. 자, 갑니다. 얘들아, A 합집합 B가 있어. 오케이. A랑 B를 다 더해. 그거랑 더할 거야. A 교집합의 여집합이 뭔지 알아, 얘들아? 교집합 빼고 나머지를 더하라는 거잖아. 자, 생각해볼게. 자,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야. 자, 그럼 머리서 생각해볼까? 제외한 나머지죠. 나머지. 생각해볼게. 얘들아, 교집합. 그 A랑 B의 공통 빼고 나머지 다 색칠이 돼. 그거랑 A랑 B를 합친 거랑 다 합하래. 얘들아, A 합집합 B 안에 A 교집합 B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참이 날 수밖에 없죠. 자, 이해됩니까? 다시 A 교집합 B 빼고 나머지야. 그럼 그 공통 빼고 나머지는 색칠이 될 겁니다. 자, 다시 A 교 B의 공통. 그 공통 빼고는 다 색칠이 돼. 근데 A 합집합 B도 색칠이 된대. 그럼 A 합집합 B도 색칠이 되는 건 교집합도 색칠이 이제 다 되겠죠. 그럼 다 색칠이 되는 거니까 전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고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드모르간을 쓸 필요가 있겠죠. 왜? 해석하기 조금 빡세니까.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교집합 A 합집합 B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완성시킬 수 있고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같이 보이니까 우리 묶어낼 수 있겠죠. B 합집합과 B 합집합을 공통으로 볼 수 있으니 그대로 묶어내시면 자, 없는 거 그대로 쓸게. A 여집합과 교집합 A를 써주시고 합집합 B로 묶어내면 끝이겠죠. 자, 근데 A와 A 반대의 교집합은 당연히 없겠죠. 그럼 B 합집합 공집합은 B가 되는데 이 친구 뭐라 그랬어? B 차집합 A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잘 갖고 가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연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 정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는 우리 무슨 문제냐면 활용 문제죠. 자, 이거 보고 또 흠칫한 친구들이 있을까 봐 또 얘기합니다. 얘들아, 활용 문제는 진짜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야. 자, 읽어볼게요. 두 저항 R1과 R2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 이런 병렬 구조. 그때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정도만 알려주고 있고, 자, R1을 이 오메가로 준대. 얘들아, 오메가는 지금 굳이 오메가가 아니죠. 옴이죠. 쇼하고 있어. 오메가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옴들이 있는데 옴은 어차피 단위니까 잠깐 무시하고 갈게요. 그때 문제에서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A분의 B는 fx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쵸. 대입만 하면 돼. fx를 구해야 되잖아. R 대신에 fx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fx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R1이 뭐야?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R2는 X분의 1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데 이거 그냥 뒤집은 이상한 친구가 있으니까 없겠죠. 자, 그래서 얘 분수 계산이니까 통분하시면 2X분의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이 fx분의 1이 2x분의 x 플러스 2랑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 그렇죠. 역수만 취해주면 끝나겠죠. 자, 그럼 fx는 뭐야? 얘는 x 플러스 2분의 2x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해 준 건 딱 하나야. 그냥 일단 뭐죠? 저항이니까 뭐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다라는 정보도 되겠고요. 분모가 0이 안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0이 안 되려면 뭐 0보다 크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했을 때 A라는 친구는 2가 나올 거고 B라는 친구도 2가 나올 테니 2분의 2를 계산하니까 정답은 1로 계산이 완벽히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 모르니 자꾸 합성이 나와. 합성 저항 때문에 그렇구나. 자, 다시 활용 문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문제가 시키는 거 조금 해보세요. 보통 유리식이나 무리식에서 조금 활용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잘 판단하시고 문제에 시키는 대로 구하는 게 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보기에서 옳은 거, 그러니까 참인 거 고르는 거죠. 자, 또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나온 것 같아, 그치? 자, 체크하면서 가봅시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A랑 B가 전부 다 양수 조건도 줬고요. 그 다음에 A가 더 크다라는 조건 줬어. 자, 그럼 생각해볼게. 그럼 너희 루트 나오면 보통 뭐 하고 싶게 생겼어? 그렇죠. 제곱하게 생겼죠. 근데 선생님 말했죠. 한 3번, 4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얘들아, 루트 A랑 루트 B를 뺐을 때 양수야, 음수야? 자, 여기서는 양수지. 왜? A가 더 크다라고 줬으니까. 그게 얘는 양수기 때문에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앞에 내용이 없다면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수 조건일 때는 제곱을 하고 음수일 때는 제곱하면 안 돼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양수 조건 나왔으니까 양변 제곱했을 때 A 빼기 B가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A 플러스 B 그리고 뭐래니? 마이너스 2 루트 AB. 그럼 정리부터 하고 갈까? 자, 당연히 AA가 날라가면서 정리 좀 이쁘게 해볼게요. 근데 보통 음수 안 좋아하니까 제 넘길게요. 자, 그럼 얘는 2 루트 AB가 크거나 같을 거야. 2B보다. 그럼 따라서 루트 AB보다는 B가 더 크냐라고 물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둘 다 양수인데 막 제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따라서 AB가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B로 약분해도 될까 안 될까? 가능하겠죠. 왜? B 무슨 수야? 양수니까. 그럼 약분했을 때 B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 그대로가 나올 테니 A가 B보다 크다. 그럼 맞아 틀려? 맞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실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 A 빼기 B랑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절대값. 뭐 많죠? 자, 그럼 얘들 양변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보통 절대값 나오면 제곱하잖아. 그럼 제곱할 수 있겠죠. 왜요? 양수, 절대값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럼 얘 제곱해 볼게요. 자, 이거 제곱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당연히 얘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 전체 절대값 하면 이거의 그냥 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단 이 전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어째 절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잠깐 지우고 제곱할 거니까 안에 거 제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도 우리가 A제곱, B제곱을 다 날릴 수 있겠고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눌 수 있겠죠.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사실이 보이겠죠. 이렇게.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봐. 절대값이 그냥 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되셔야 되겠지. 그래서 거짓이 될 거야. 왜?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0만 나오고 얘는 뿔마 0이 다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되겠죠. 또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요. 그럼 니은 거짓이 될 거고요. 자, 디귿이 제일 쉬웠을 것 같아. 왜? 자, ABC가 양수고 최소값까지 줬으니 우리 산술기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식 분리. 항의계수를 잘 봐야 되겠죠. 분모 1개, 2개. 분모 1개, 분자 2개. 분모 1개, 분자 2개.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다 쪼개서 볼 수 있겠다. 그럼 얘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그 다음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그 다음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에서 어쨌든 전부 다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니 우리 산술계수는 뭐가 필요해? 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A분의 B랑 B분의 A를 엮어서 풀 수 있을 거고요.
A분의 C와 C분의 A를 엮어서 풀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B분의 C랑 C분의 B를 다 엮어서 풀 수 있을 거니 산술기하 총 3번 때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 산술기하 때렸을 때 당연히 둘이 곱해서 없어지니 2라는 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라색도 2가 나올 거고요. 노란색도 2가 나오면서 최소값은 6으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얘는 8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틀렸을 거고요. 자, 산술기하 몇 번 썼어요, 선생님? 지금 3번 썼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짓 해야 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맞는지까지 판단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등호가 성립할 조건 A분의 B랑 B분의 A가 자 최소값이 2가 나왔으니까 각각 1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럼 A랑 B가 똑같다라는 게 나올 거고, 자 보라색만 해도 될 것 같아. A분의 C랑 C분의 A도 마찬가지. 최소값이 2가 나왔으니까 1씩 나눠 가지면 C랑 A랑 똑같아야 돼. 그럼 C랑 A랑 똑같대. 그럼 A랑 B랑도 똑같고 A랑 C랑도 똑같으면 B랑 C랑도 똑같으니 전부 다 해당하는 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따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6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당연히 기억하고 니은을 조금 더 잘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산술기하를 여러 번 때릴 때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잘 생각해 보고 풀어라 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우리 합성함수 문제죠. 몇 번 합성하래? 100번이요. 자, 우리 100번 합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우리 뭐 찾는 거야? 그렇죠. 규칙을 찾아가시면서 하면 되겠죠. 다음 규칙을 발견하자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냥 빨리빨리 계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F 3분의 2부터 구할 거니 차근차근 해봅시다. 3분의 2는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는 우리 보통 진분수라고 표현 많이 해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넣어볼게요. 그럼 1 빼기 3분의 2 분의 1이잖아. 그럼 볼게. 얘들아,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지. 그거의 역수니까 첫 번째 3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 합성할 거니까 얘는 그냥 우리 뭐를 구하는 건 똑같냐면 F3을 구하는 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 3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세 번 합성할 거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요 3분의 1을 다시 F에다가 대입하라는 거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3분의 1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1 빼기 3분의 1분의 몇? 1이 나오면서 얘들아 3분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역수니까 2분의 3이 나오겠죠. 다시 아직 규칙이 보이지 않아. 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자, 그 다음 F의 뭐야? 2분의 3이잖아. 그럼 2분의 3은 뭐지? 아, 요거 1보다 큰 숫자니까 그거의 역수를 봐라. 그럼 얘는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럼 3분의 2는 다시 얘가 반복되겠네. 그래서 얘 몇 개를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4개를 반복하는 거다. 4개씩 반복이 되겠다. 자, 그럼 4개씩 반복이 된다는 소리는 당연히 100이잖아.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죠? 얘들아, 그럼 당연히 나머지를 봤을 때 100을 4로 나눴을 때 정확하게 25세트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를 지금 25번 반복해서 100이 됐을 땐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 0인 거 4겠죠.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로 나오는 게 끝이 나오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반복에 대한 기준은 우리 나머지로 표현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규칙을 어떻게 찾겠냐라는 거 하나랑 계산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안 틀리겠죠. 애초에 수학은 계산 틀리시면 끝이에요.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그쵸? 계산 틀리면 끝 나니까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때 f100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가랑 나를 잘 보면서 풀면 되겠지요. 자, 갑니다. 얘들아, 지금 f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정의가 됐냐면요. 1부터 4까지는 정의가 되면서 이 안에 들어올 때는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다가 끝인데, 그럼 얘들아, 1000은 여기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못 들어오겠죠. 그럼 얘를 자꾸 내려야 되는데 그 조건을 나로서 만족을 시키는 거야.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4x는 4 곱하기 fx랑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럼 f1000 봐봐. 이렇게 엄청난 큰 숫자 4x라는 걸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어? x로 바꾸면서 대신 함수값 구할 때는 4를 곱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 f1000을 바꿔버릴 건데요. 자, 이거 풀면서도 아마 조금 애매했을 거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f1000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4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4로 나누면 250이에요. 그래서 얘는
4의 F의 250이다 라는 걸 구하면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하지만 250도 아직 여기 못 들어오니까 다시 250을 구하는 행위를 갈 건데 선생님 이거 4로 약분이 안 되는데요? 저도 알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누면 2분의 12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2분의 125는 아직 62.5잖아. 그럼 아직 한참 멀었죠? 그럼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야. F의 2분의 125를 구하고 싶어. 근데 아까 1로 올 때 뭘로 나눴죠? 4로 나눠야 되겠죠. 얘를 4로 나눈 값을 여기 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4 곱하기 F. 자, 4로 나누면 8분의 125가 나올 거야. 괜찮아? 그럼 8분의 125는 얘들아, 얘 나눠봐. 아직 10 몇 이게 되겠죠? 얘를 나누시면 10 몇 나올 건데 아직 멀었어. 한 번 더 해야 돼. 아, 이 문제 복잡하네요. 8분의 125를 또 볼 거니까 얘를 또 나누면 4 곱하기 F에 자 16분의 125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왜 16이죠? 4로 곱하면 32겠죠? 큰일 날 뻔해서 30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4 곱해볼까? 4 곱하면 뭐가 돼? 128이죠. 그럼 4보다 조금 작은 3.뭐뭐겠네? 그럼 3.뭐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차곡차곡 가볼 거야. 갑니다. 자, 나는 이제 이 F 32분의 125를 계산할 거니까 그대로 갑시다. 자, 32분의 125를 그대로 대입하면 2 빼기 절대값 32분의 뭐? 125겠죠? 자, 거기서 2를 뺄 거니까 32분의 뭐야? 64를 빼는 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빼기 절대값 32분의 계산해볼까? 얘는 61이 나오게 되겠네요. 어차피 얘 양수니까 상관없겠죠? 그럼 다시 얘 정리하시면 32분의 64에서 못 빼는 거야? 61을 빼니까 32분의 몇?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게 답 아니야? 이거 누구 거야? 이 초록색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다 뭐 곱하래? 4를 곱하래.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친구가 이 친구죠. 자, 계산 안 하고 갈 거야, 얘들아. 계산 복잡해지니까. 잘 보세요. 얘는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4 곱하기 3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요 4 곱하기 32분의 3 이거 보여? 3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4 곱하기 32분의 3이 여기 있잖아. 거기다 4를 곱할 거지. 그게 얘잖아. 근데 얘가 다시 1로 들어올 거니까 이 전체를 그대로 올려서 4를 또 곱할 거잖아.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2분의 3이 나올 거고 다시 여기 있는 애를 또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2분의 3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겠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 약분하면 하나 약분하면 16, 하나 약분하면 4 맞습니까? 그렇죠? 얘 약분하면 16이 아니죠. 왜 16이야? 8이죠, 8. 와, 또 틀릴 뻔했어. 여기 또 틀리면 큰일 나. 다시. 처음에 약분하면 8이고 얘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얘 하나씩 약분하면 2가 되면서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나오니까 6, 4, 24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문제냐면 이런 함수값 큰 거를 어떻게 계속 낮춰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 방정식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수 방정식은 아니고요. 그럼 얘가 원하는 대로 숫자가 커? 그럼 너 숫자 낮춰. 근데 낮출 때 내가 앞에 4 곱해줄 거야 라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경험으로 조금 알고 있으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유리함수 줬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점 중 x랑 y좌표 모두 정수.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쟤를 그리는 건 얘들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저거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을 잠깐 볼까? 왜 표준형을 바꾼지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정수가 나와야 되면 일단 y는 제 x 빼기 1분의 자, y 점근선이 3이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겠고 k는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x에 뭘 넣을 거야? 정수를 대입했을 때 y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볼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수란 말이야. 곧 분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친구 분수고요. 이 친구 그냥 자연수거든요. 그럼 얘들아, 3은 어차피 자연수 또는 정수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쟤는 괜찮아. 그럼 저 분수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정수가 되어 주셔야 그래야 y가 정수가 되겠죠. 다시 이 분수가 정수가 돼줘야 돼. 그래야지 정수 더하기 자연수는 정수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쟤를 일반형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아니 뭐래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1분의 3이 정수가 되려면 분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x 빼기 1분의 3이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x 빼기 1은 뭐가 돼야 돼? 3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약수도 두 개의 종류가 있을 거야. 음의 약수도 있고 양의 약수도 있겠죠. 그럼 따라서 약수는 1, 3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도 있을 거니까 자, 한번 해볼게. 그럼 따라서 x 빼기 1이라는 놈은 얘 4개가 나올 거고 x는 1을 더해서 2, 4, 0,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분모가 0이에는 x가 1 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빠질 게 없겠죠. 그럼 한번 확인만 해볼게. 자, x에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1분의 3이니까 얘 6 나올 거고요. 4 넣으면 3분의 3이니까 또 4가 나오겠지.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나오면서 총 4개의 점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개?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점의 좌표가 우리 정수가 나오게 한다는 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는 자, 생각해. 선생님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 그냥 이거 유형으로 암기하면 되나요? 뭐 그래도 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선생님이 분명히 개념 때 분명히 이거 설명했어요. 1차분의 1차면 가분수다. 가분수는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서 풀 필요가 있다. 자, 왠지 볼게 얘들아. 대분수로 놓고 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얘는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될 건데 당연히 나머지는 자, 얘를 생각해 보면 뭐 4분의 15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얘들아 얘는 4분의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 얘는 어차피 몫이니까 딱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나 정수로 나올 거고 이 친구가 분수로 나오는 그러니까 진분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진분수에서는 정수가 나올 수가 원래는 없지만 x에 따라서 유리식이기 때문에 x에 따라서 이 진분수를 우리가 나눠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우리 유리함수랑 직선이 나왔어요. 근데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유리함수랑 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그려라. 그려보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X점근선도 0이고 Y점근선도 0이니까 아주 이쁜 친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랜만에 이제 X축, Y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X가 0이라는 게 Y축이고요. 그 다음에 Y가 0인 것도 우리 X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K가 3이죠. 자, 선생님 말하는 K는 우리 유리함수의 개형을 결정하는 친구죠. 이 친구가 3이니까 당연히 1,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원점이 되는 것까지 신경 쓸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이제 고정인 형태로 될 거고 자, 이제 노란색으로 직선을 그릴 건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직선은 하나는 알려줄 거다. 자,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어. A야. 그럼 얘들아 해석했을 때 A의 범위는 곧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기울기를 주지 않았고 몇 콤마 며칠 지나는 0,2를 지나는 항상 0,2를 지나는 직선이 나올 테니까 자 색깔을 다른 색깔로 0,2는 대충 뭐 이쯤 있겠지. 얘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뭐 이렇게 양수 조건 길게 양수면 항상 두 개 만나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토대로 수식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려고 다시 x분의 3이라는 친구와 a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얘는 x를 양변에 곱해서 3은 ax제곱 플러스 2x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a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이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생각해볼게. 여기서 당연히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됐어? 자,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케이스풀이 좀 해봅시다.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니? a가 0이면 2x 빼기 3이 0이니까 x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 곧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2개 나와야 하는데 a가 0인 경우에는 실근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당연히
x가 뭐래니?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두 개를 조금 별표를 치고 싶긴 해. 자,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는 거고, 얘도 수식적 오류에서 뭔가 벗어날 행동을 하나 더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a가 0이 아니라는 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 1 빼기니까 3a가 되겠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다행인 거야, 얘들아. 선생님 분명히 이거 만약에 2번을 이렇게 바꿨으면 분명히 이렇게 풀었을 거야, 다. 자, 다시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 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단점.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해서 a가 0이 아니라는 게 있잖아. a가 0이 절대 되면 안 되니까. 자, x가 지금 아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얘들아, 뭐 기울기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때 얘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니까 쭉쭉쭉 키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멈추고 다시 0보다 큰 양수 조건에서는 항상 두 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a가 다시 0보다 크다. 또는이 되겠죠. 그리고 하면 되고 또는. 그래서 이 범위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3번으로 풀어주셔야 되겠다. 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빨간색 되게 조심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h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1을 구할 건데, 우리 앞에서 아까 역함수 직접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지금 h 역함수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물음표로 뒀는데 그냥 k라고 두고만 풀어볼게. 그럼 얘는 합성을 해서 당연히 h라는 건 역함수가 있다라고 줬으니까 저렇게 줬겠죠. 자, 그러면 hk라는 게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h가 당연히 저 위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구할 거거든요. k를 넣었을 때. 그럼 이것도 쭉쭉 풀면 될 건데, 얘들아 잘 들어. 어쨌든 내가 지금 h에 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구하는 건, 자, 일로 올라오서 풀게. 봐봐. f 합성, g 합성, f 역함수의 k가 하나 더 넣어야 되죠? 그게 마이너스 1인 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k가, 자, 역함수에 막 k를 넣고 싶어? 아니야, 이거 k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또 다 치울 거예요. 간다. f를 넘깁니다. 곧 합성을 하겠다는 건데 f도 역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지금 그리고 애초에 역함수 있어요. 그려보면. 그리고 g도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얘 넘길게요. 그럼 우리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합성을 했을 때 g 합성 h 역함수 k는 뭐가 되냐면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한 번 더 f 역함수 k라는 놈은 g를 넘겼을 때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다. 다시 k라는 놈은 f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선생님, 우리 역함수 안 구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저 안 구할 거예요. 역함수 안 구하고 할 건데, 자, 그래서 선생님 말했잖아.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자, fx부터 그릴 건데, 자, 1보다 작을 때 하나 있으니까 x가 1 하나 그려주시고 2를 또 그려주실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얘 지금 점근선이 2고요, 1이에요. 자, 1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1. 그럼 잘 생각하자. 1보다 작은 쪽이가 왼쪽만 볼 거고, 당연히 점근선은 2,1인 대칭점을 가지는 얘가 생각이 될 거야. 그리고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 1, 2를 그릴 건데 뭐 대략 이렇게 그릴 거야. 자, 밟아야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지금 양수잖아. 이 대칭점 기준으로 여기 됐어요? 자, 그럼 1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얘 0 나오네. 여기가 0이야. 자, 체크하면서 할게. 얘가 1,0이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얘 무리함수 그릴 건데 1보다 왼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1,0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뭐 대략 그렸을 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왼쪽 위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뭔가 이 갈매기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갈매기 모양. 그래서 이게 fx거든요.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잘 봐. 자, 우리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은 fx 입장에서, 또 이거 써놔야 되겠네. fx 입장에서, y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1,0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쪽. 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만나겠죠. 그럼 얘니까, 여기에 무슨 좌표? 아, x좌표를 잘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얘 누구 건데요? 이 친구 거잖아. 그래서 자, f 역함수 마이너스 1을 구할 때는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애? 마이너스 1 되는 애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넘길게요. 그럼 x 빼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역수치하면 x 빼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따라서 x는 뭐야? 2분의 3이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요게 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럼 다시 g 역함수 2분의 3 구하겠죠. 자, 그럼 얘는 좀 쉽지 않니, 얘들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애? 2분의 3이 되는 애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럼 x 넘길게. 이 플러스 1을 넘기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지금 얘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니, 자, 또 못 따라고서 2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g 역함수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시 f에다 넣는 게 k가 될 거니 결론을 지어봅시다. k라는 놈은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그거 역수잖아.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을 더할 거니까 정답은 5분의 3이 k가 나올 거고,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h 역함수 1이니까 정답은 5분의 3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틀렸죠? 왜 틀렸죠? 또 나는 뭘 안 보고 풀었죠? 아주 쇼하고 있어. 아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야? 밑에다 놔야 되겠죠? 내가 왜 자꾸 무리하면서 안 쓰나 했네. 자, x가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루트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리화 때리면 2분의 루트 6이 나오겠죠. 마이 미스테이크입니다. 어쩐지 보기에 답이 이상했어. 다시 2분의 루트 6이 나오는 게 되겠다. 그래서 범위 잘 보시면서 풀면 되겠고요. 얘도 어쨌든 이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잘 이용해서 합성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직접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다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원함수 입장에서 얘가 y값이네. 어디 갔니? 얘가 y값이네 하고 마이너스 1을 그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연습을 꽤나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집합 A랑 B를 줬는데요. 그때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얘를 잘 보라는 거겠죠. 자, 그럼 위에부터 해석을 해볼까? 자, 얘는 Z야. 원소가 Z라고 했는데 그 Z는 I의 N제곱이고 N은 자연수래. 자, 우리 이거 공통수학 1 때 했었죠. I는 몇 번 만에 돌아? 4번 만에 돌겠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 얘는 I를 한 번 곱하면 I가 되겠고, 얘들아 I 제곱 뭐인지 기억나? 그렇죠. 마이너스 1. 자, 다시 여기다 3번 곱할 거면 I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자, 한 번 더 하면 얘는 1이 나오니까 총 4개의 원소로 구성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의 원소들은 당연히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인데, 그게 Z1과 Z2는 A의 원소들로만 구성할 거니까 얘네들 전부 다 일단 뭐 할 필요는 있어? 제곱을 할 필요는 있겠죠. 왜? Z1하고 Z2가 A에 들어가 있긴 한데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럼 자, 얘네들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 얘들 I의 제곱은 뭐죠? 일단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야.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 똑같네? 다시 1의 제곱도 1이니까 2개밖에 없네요. 됐어? 그럼 Z1의 제곱, 곧 Z1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될 거고요. Z2의 제곱도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될 건데 그 두 개를 더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표를 짜서 만들어 볼까? 잘 봐. 자, Z1의 제곱. 자, 이거죠. 이거 Z1의 제곱 이렇게 쓸게. 여기 제곱, 그 다음에 Z2의 제곱을 썼을 때,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올 수 있고 1이 올 수 있고, 얘도 마이너스 1이 오고 1이 올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0. 됐어? 두 개 더하면 0, 그리고 2.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자, 문제에서 이렇게 더하기가 아니군요. 어쩐지 곱하기군요. 아까 22번도 틀리더니. 자, 곱할 거죠. 자, 그럼 곱할 거니까 다시 뭐야?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겠죠. 1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는 2개로 계산이 완벽히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럼 얘는 허수니까 허수에 대한 이 규칙성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냥 표를 잘 짜서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전체 집합이 U, 1, 2, 3, 4, 5, 6, 6개 주고 있죠. 근데 2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을 AN이라고 할 건데, 자, 일단 N을 구하라는 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원소가 6개 있으니까 2개 이상은 2랑 3, 4, 5, 6 이거 다 가져야 되죠. 그럼 이걸 다 조사하는 것보다 당연히 전체에서 하나짜리, 0개짜리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N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얘들아, 당연히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일 거예요. 왜? 선택권이 6개나 있으니까. 그럼 2의 6제곱은 64개에서 거기서 빼면 되겠죠. 자, 뭘 뺄 거냐면 당연히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그렇죠. 0개인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자, 생각해볼게. 일단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1개죠. 공집합. 됐어? 자, 두 번째. 원소가 1개짜리는 그냥 하나씩. 1, 2, 3, 4, 5, 6.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에서 이 2개만 빼면 다 2개 이상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N은 당연히 64에서 7을 뺄 거니까 얘는 57이 나오게 되겠다. 그럼 얘는 그렇게 어렵지 같지 않아. 그러니까 57개가 있을 뿐이야. 그때 AN에 각각 속한 원소 중 최대인 수를 모두 더한 게 알파래요. 자, 그럼 뭐냐면 총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면 57개나 있어요. 그 57개의 모든 걸 다 봤을 때 최대만 딱 뽑아내는 거야. 최대 뽑았을 때 그걸 다 더한 게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조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자, 이 케이스도 좀 나눠보면서 풀 건데요. 볼게. 잘 봐. 얘들아, 그러면 최대 원소가 뭐가 될 수 있지? 그죠? 맥시멈이 6일 수도 있겠고, 맥시멈이 5일 수도 있겠고, 맥시멈이 4일 수도 있겠고, 맥시멈이 3일 수도 있겠고, 맥시멈이 2일. 봐봐. 전부 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케이스 보려고 했죠. 자, 맥시멈이 1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얘들아, 맥시멈이 1이야? 그럼 잘 써주자. 쓸게. 미안해. 써볼게요. 쓰고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볼게, 얘들아. 맥시멈이 6이라는 건 6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무조건 가져야 돼요. 됐습니까? 자, 6을 무조건 얘네들은 포함이야. 됐어? 그럼 얘네들 이제부터 선택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6을 무조건 포함해? 그럼 나머지는 있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럼 얘는 자, 여기서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5제곱개니까 32개라는 집합의 개수가 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봐봐. 6을 최대로 가지는 부분 집합 개수는 32개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해볼까? 얘들아, 5를 최대로 가져야 돼. 그치? 그럼 얘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누굴 못 가져? 6을 가지면 안 되지. 왜? 6 가지면 6이 제일 커질 거 아니야. 야, 너 6 저리 가. 내가 제일 커야 돼. 그럼 나머지 1, 2, 3, 4는 야, 너네들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4개에 대한 선택권이니까 이게 4제곱이 되면서 16개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아, 5를 최대로 가지는 부분 집합은 16개가 되는 거지. 그럼 생각 좀 해볼까? 자, 봐봐. 쭉 가겠지. 그럼 4도 마찬가지. 너 3개네? 그럼 너 2의 세제곱 해. 너 2의 세제곱. 그럼 얘 8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도 2의 제곱이니까 1, 2니까 얘 4개가 될 거고요. 얘 마찬가지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2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요. 왜? 1보다 아니라 뭐 정확히 말한 1개인데 버리셔야 되겠죠. 됐어?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거 다 넣으면 얘들아 57이 안 나와. 일단 2 더하기 8 뭐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그럼 2 더하기 4는 6. 제자 짝수기 때문에 얘들아 57이 나올 수 없어. 자, 여기서 너네가 빼야 되겠죠. 뭘 빼야 돼? 잘 봐. 32개를 가지겠지. 얘들 잘 들으세요. 자, 1부터 5까지 다 가질 거야. 아니지. 선택권이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해? 다 안 들어온대요. 그럼 몇 개만 있어? 6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돼요. 여기서 많이 틀릴 거야, 얘들아.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6으로 최대를 가질 수 있는 건 31개가 되는 거야. 따라올 수 있을까? 잘 들어야 돼. 얘네 선택권이 있긴 한데 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6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여기서 위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2개 이상의 원소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마찬가지야. 5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5 무조건 들어왔어. 얘는 안 들어올 거야. 근데 1, 2, 3, 4 중에 야, 근데 나 싫어. 네가 최대할 거야? 나 안 갈래. 그러면 5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1개를 빼셔야 되겠는 거. 얘도 1개를 빼셔야 되겠지. 얘도 1개를 빼고 얘도 1개를 빼셔야 돼요.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전부 다 15개. 얘는 7개. 얘는 3개. 얘는 1개.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되고 다 더해볼게. 다 더하면 4, 11,
26, 57.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57개 딱 맞아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6을 최대로 가지고 2개 이상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31개니까 6을 몇 번 더해야 돼? 그렇죠. 31번 더해야 되니까.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서 알파라는 친구는 31개가 있을 거야. 뭐가? 6은 31번 더할 거고, 그 다음에 뭐지? 5는 15번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8은 아니지. 4는 7번 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3은 3번 더해야 되겠죠. 3은 3번 더하고, 마지막 2는 한 번 더하겠죠. 자, 얘를 다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끝이겠죠? 자, 그러면은 186에 얘는 75, 그리고 28, 그리고 9, 그리고 2가 되면서 차근차근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네들 계산하면 11이고요. 얘네들 계산하면 39고요. 자, 얘네들 계산하시면 114가 나오겠고, 자, 쟤까지 다 더하시면 300이 나오네요. 300, 딱 300 나오네. 자, 그래서 알파는 30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n 더하기 알파를 구할 거니까 정답은 357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자, 얘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니까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잘 경우의 수 따져가는 문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fx를 구간변함수로 주고 있고요. 그때 역함수를 gx라고 주고 있네요. 자, 갑니다. 그때 f의 전체 제곱은 fx 곱하기 gx라는 걸 구할 때 이거의 모든 실수 x의 합을 구하래요. 얘들아, 이거 방정식이야. 그치? 자, 그럼 방정식은 보통 넘겨서 푸는 거지 약분하시면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부터 좀 처리해 볼게. 자, 약분하지 말고 얘들아. 자, 옆으로 넘겨서 fx로 묶이는 순간 얘는 fx 빼기 gx가 되거든요. 그게 뭐가 돼? 0이 나오셔야 되겠지. 넘겼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fx를 나눴다? 그럼 fx가 0 되는 건 무시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나 나올 거야. 첫 번째, fx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fx랑 뭐가 되거나 gx랑 같거나 이렇게 풀어가는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지. 저걸 약분하고 있으면 얘들아 큰 코 다친다. 자,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면 다 넘겨서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첫 번째 fx가 0 되는 거니까 쟤네들이 그려볼 생각을 할 건데요. 자,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 0이 될 거야. x는 0이 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 x 플러스 6이니까 나는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2분의 1 x 플러스 6 나오겠고 얘는 0,6이 나오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 0,6을 지나고 3분의 4x 플러스 6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얘가 3분의 4x 플러스 6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그린 이유를 잘 보셔야 돼. 어차피 우리 역함수도 알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y는 x가 필요할 거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고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y는 x. 자,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얘는 이렇게 좀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더 가서 되겠어. 자,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역함수를 만들 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주황색, 노란색이 gx가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왜? 어차피 걔네들의 교점은 어디 위에서? 여기.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차근차근 해결해 볼게요. 얘들아, fx가 0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얘가 0,6이잖아. 그럼 y 값이 0이 되려면 요 밑에서 만날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애를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3분의 4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거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3분의 4x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럼 x는 약분해서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4분의 3 맞아요? 그럼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요거 하나. 자, 두 번째는 fx랑 gx랑 만나는 건 얘네 둘 초록색 두 개니까 요 초록색 두 개를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요 친구랑 x랑 만나는 거, 요 친구랑 x랑 만나는 것만 잘 조사하시면 되겠죠. 됐어? 자, 넘겨볼게요. 얘 넘겨보시면 3분의 1x 플러스 6이 0이 나올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다. 괜찮아? 자, 여기 볼게요. 얘 넘겼을 때 2분의 1x 얘 넘겼을 때 2분의 1x죠? 그게 6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뭐다? 12가 나오겠다. 그럼 x 총 몇 개 나와? 3개 나오겠지. 하나, 둘, 셋. 그 3개를 다 더할 거니까 자, 얘네들 다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6 빼기 2분의 9 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1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는 거야. 얘들 이거 빼먹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방정식을 풀 때는 당연히 약분하는 게 아니고 묶어내서 풀어놔야 된다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fx가 0이 되는 교점과 또는 fx랑 역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의 실근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8회도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것도 크게 뭐 엄청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꽤나 귀찮은 문제도 있고 뭐 처음 보는 문제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다시 체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8회까지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슬슬 20회나 1회처럼 좀 멀리 과거에 풀었던 거 있죠. 처음 풀었던 것들이 슬슬 기억에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답 체크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 것도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또는 그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아 뭔가 새로운 걸 더 많이 풀기는 조금 촉박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더 푸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좋습니다.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그것보다 조금 이제 했던 거를 완벽히 다지는 연습도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번 8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7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